요거죠. 게시하면 뭐 요게 나와야 됩니다. 게시하면 뭐예요? 자, 이렇게 나와야죠. 당사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신청이죠. 요 관공서하면 뭐예요? 촉탁, 그죠? 이렇게 하면 직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명령. 명령은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뭐 요약집이 이제 다음 달부터 요약식 강의가 들어가죠. 다 나오니까 이제 뭐 정리는 또 거기서 하면 돼요. 일단 요거 뭐예요? 원칙. 요거 뭐예요? 예외. 요 예외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일단 요걸 우리가 한 세팅을 잡아놓고 또 하나 우리 여기 자, 뭐라고 나와있죠? 등기강제. 등기강제하면 이렇게 나와있죠. 원칙 뭐예요?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등기강제. 이렇게 나와있죠. 자, 등기강제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표제부 1개월, 각구 60일, 각걸고 3년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잡은 게 이제 당사자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가 있죠.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그렇죠? 단독 신청. 자, 전 시간은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예요? 자, 제3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원칙이죠.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개가 있죠.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이렇게 있죠.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자, 등기 신청 방법. 오늘 배운 게 이제 뭐 2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매도화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기 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전자 신청 대비를 좀 해놔야 되고, 제3자인 신청과 관련돼서 대비해놔야 되고, 전체 배운 게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둬야 되고, 요거 무슨 등기예요? 직권 등기 기억해둬야죠. 그럼 오늘 이제 201페이지 가니까 등기 신청의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항상 문제 풀 때 이걸 기억해요. 무슨 신청인 걸 잡아야 돼? 방문이냐, 전자냐. 이렇게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등기 신청 방법은 원칙이 전자고 A가 방문 신청이다. 그때 X. 여기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니까 201페이지 가니까 1번에 뭐가 있죠? 방문 신청 나오죠. 자, 29회 때 우리가 출제된 게 거기 맨 밑에 한번 가봐요. 자, 맨 밑에 가니까 거기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 맨 밑에 한번 봅시다. 신청서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글자수를 난해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날인 뭐예요? 또는 서명입니다. 또는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나야.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그때요. X. 항상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거나가 뭐예요? 거나가 또는이죠. 자, 이거가 뭐예요? 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엔드의 오화예요. 엔드 동시에 해줘야죠. 또는 오화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밑에 29회 때 출제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우리 법학에서 신경을 바짝 쓴 게 뭐예요? 거나. 요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둬요. 거나는 뭐예요? 또는 이거는 뭐예요? 밑. 이렇게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202페이지 한번 가봐요. 자, 202페이지가 관련돼서 전자신청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신청에 적격자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부적격자. 그러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한번 가봐요. 자, 203페이지 가서 꼭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특히 몇 번이에요? 3번.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5분달 코스에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외웠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놓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또 어때요? 깨갱갱해요. 자, 박찬호 장학회를 딱 보는 순간 뭘 읽어야 돼? 비법인이죠. 비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신청을 해야죠? 방문 신청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나왔다, 자기가. 자, 농협협동조합이 나왔어요.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농협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이게 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떠나고 모의고사 삼성전자와 자 삼성전자 농업협동조합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오죠. 그럼 박찬호 장학회 농협협동조합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왜 전자 신청이 안 될까요? 여기 안 되니까. 뭐라고 써놨죠? 사용자 등록이 안 돼요. 회원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사용자 등록이 안 돼요. 우리 다음에 들어가면 회원가입할 때 뭘 정해요? 비밀정보를 정하죠. 비밀정보 아이디를 정하죠.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는 사용자 등록이 아니 됨으로써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자, 전자신청 갖고 하나 확인해 줄 거는 가로 2번이에요. 자격자 대리인 줄쳐놔봐요. 자, 203페이지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은 누구예요? 변호사, 법무사가 돼. 자, 그러면 우리 전자신청의 밥그릇은 누굴까요? 변호사, 법무사, 밥그릇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그 옆에 이제 사용자 등록이 나오죠.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자 판을 깔아놓자고요. 사용자 등록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미리 해야 돼. 미리. 자, 전자신청 전 단계에서 미리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대리 출석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출석일까요? 자, 직접 출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은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마포에 살고 있으니까 마포 등기소에 꼭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관할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관할에 제한이 없다. 자, 그럼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사용자가 몇 자예요? 세 자죠. 그래서 세 자. 몇 년이에요? 3년.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이번 달 것에.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뭐 4개를 딱 부팅을 해야 돼. 읽어봐요. 미리. 직접 출석. 관할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몇 년? 3년.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출제됐을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때요. X. 몇 년? 3년.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가서 1번에 딱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 기간은 몇 년? 3년. 그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요 4개가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사용자 등록은 첫 번째, 미리. 직접 출석, 관할에 제한이 없다. 몇 년? 3년.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만 딱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가죠? 207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요 단계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얘가 배우태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은 이제 자꾸,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뭘까요? 매수인, 요 사람은 사인,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래요. 자,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신청하러 왔으면 뭘 작성해야죠?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오른쪽 가서 자 207페이지와 관련돼서 신청 정보 나와 있죠. 그러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판을 하나 깔아놔야 돼요.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이렇게 딱 자기가 세팅을 해놔야 돼요. 자, 신청 정보는 원칙이 뭐예요? 1건. 1. 신청 정보. 이 건이라는 게 뭘까요?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A적으로 무슨 신청이죠? 일괄 신청, 무슨성, 동일성. 자, 그러면 일괄 신청이 되려면 항상 요 동일성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이렇게 써놔요. 자, 채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 논점이 됩니다. 이번 달 것에. 자, 채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일괄 신청은 무슨성이 이게 서류예요. 서류. 만약에 서류다 하면 서류는 어때요? 나눠질 수 있어요. 무슨 성을 가져오죠?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야. 가분성. 가분성이 있다면 일괄 신청이 이렇게 이제 채화로 연결되면 나눠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자, 전부 제어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일부 제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제어와 관련돼서 이제 제어가 틈해요. 제어가 지금 안 출제되고 있거든. 제어는 건데 출제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일괄 신청은 일부 제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요. X. 무슨 제어도 가능해요? 전부 일부 제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전달의 코스는 이렇게 우리가 봤죠. 어떻게 봤어요? 자, 원칙 1건 1신청 정보.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무슨 성? 동일성. 근데 나중에 채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괄 신청하고 공동 신청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괄 신청은 툭 치면 뭐예요? 서류. 서류는 무슨 성? 가분성. 그러면 공동 신청과 관련돼서 공동 신청은 요거는 주체예요. 자, 사람은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분성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 신청은 언제나 무슨 채화로 이루어진다? 전부 지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고 그러면 공동신청과 일괄신청이 헷갈리니까 요거는 사람, 주체 측면에서 보시고요. 요 일괄신청은 어떠한 측면에서? 서류 측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며칠 지나면 오늘 까먹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자, 열차를 타고 오는데 뒷사람이 통화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뒷사람이 통화를 하는 잠깐 엿들었어요. 뭐라고 엿들었어요?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자기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며칠 지나면 깜빡깜빡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신청은 뭐예요? 주체. 일괄신청은 서류.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부 채화도 가능하고 일부 채화도 가능하다라는 거. 공동신청은 전체니까 나눠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무슨 채화다? 공동채화가 된다. 언제나 공동채화, 전부 채화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판을 깔아서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러면 207페이지 가니까 한번 딱딱 치면 2번에 가서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일간 일신청 정보. 그래서 원칙. 이번에 무슨 신청이 나올까요? 일괄 신청. 그러면 일괄 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도 매년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1번에 무슨 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정보사항. 오른쪽에.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별표 새겨놓고 특히 강론 파트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 밑에 아마 209페이지 이렇게 판이 잘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한번 처음 강의 듣는 사람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써놔봐요. 자,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기록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봐봐요. 공부할 때. 요거 한번 읽으면 이제 실력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뭐예요? 하여야 한다. 요거는 할 수 있다. 다시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에서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이 대표 선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돈이야, 돈. 이렇게 써놔요. 원칙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자,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뭘까요? 이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그럼 저희가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특히 뭐와 관련돼서? 기간은 뭐예요? 애누리도 없어요. 언제나야.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 끝났으니까 이거 언제 출제를 했어요? 28회 때, 그죠? 28회 때. 자, 그러면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례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담증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 뭘 찾아라? 이게 기간이에요, 기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러면 28회 때 그냥 단 2초 만에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례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절차법에서 무슨 가불병이 뭐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봐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결론. 임의적 기록사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그럼 누가 테마깔? 자, 당사자. 자꾸 기억해, 당사자. 특약과 뭐예요? 약정, 합의. 그러면 당사자, 그러면 특약을 함부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임의적 기록상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등기부에 기록하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다 봐봐요. 근데 이걸 사용을 못 해먹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사용하는지 한번 봐봐요. 자, 26회대로 한번 가볼까요? 타임머신 타고. 자, 요 두 개 지문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봐요. 세 개 지문이네. 요거는 이제 26회 때고, 요거는 27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기록해야 된다. 어때요? 자, 봐봐요. 또, 우리, 자, 틀린 거는 뭐예요? 또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봐봐요. 무슨 금? 뭐예요? 또 읽어봐요. 뭐죠? 그죠? 자, 전세권에 있어 전세기간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여기 봐봐요.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이게 26회 때 2.5점짜리거든. 그럼 봐봐요. 26회 때 그럼 봐봐요. 전세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여기 2번 지문에 나왔고요. 요거는 3번 지문에 나왔다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3번이 되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예요? 요 전세금 그러면 저희가 떠올라야죠. 그러면 전세금은 해야 된다. 그러면 임의적이 필요적.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 전세기간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요? X. 기간은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근데 만약에, 자, 여기 있는 거 봐요.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응용해서 이제 자기가 풀었는데 봅시다. 약정은 등기할 수 없다. 어때? 약정은 등기할 수 있다. 그죠? 약정은 등기할 수 있어요. 약정은 그러면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거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약정은 등기에 기록하면 읽어봐요. 대항력. 그렇죠. 이런 체질 개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어떤 분은 뭡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강의하면 자기가 이제 써먹는다고. 어떤 분은 요거 제일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놓고 자기가 못 써먹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 약정은 무슨 임의적 기록상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자기가 안목을 키워야 돼. 읽어봐요.
저당권, 다 저당권이라고 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당권 읽을 때 경매라고 읽는다고. 자, 봐봐요.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어때요? 2호로 가까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들이. 이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의 규정, 임의적 기록상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오른쪽 가서 그러면 자 209페이지 가니까 임의적 정보사항에서 꼭 우리가 잡아둘 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어디가 키워드?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 그럼 이번에 가니까 임의적 정보사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이를 신청하지 기록하지 아니하도 무방하지만 등기 원인 정보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29조 5 신청 정보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뭐에 각하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이제 확인하고 가자고. 1호 하나리방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 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는 행위. 4호는 출석주의, 5호는 방식.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호와 2호는 모르면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럼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는 행위야. 그러면 4호는 출석주의 위반이에요. 5호는 방식. 그럼 앞으로 5방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안 보고 이렇게 숙지해야 돼. 그럼 기록사항은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록하게 되면 제3제 무슨 력? 대항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표 선수가 뭐예요? 기간. 기간은 언제나. 기간은 누가 대정해? 당사자, 특약, 약정, 합의. 임의적 기록상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임의적 정보 사항과 관련돼서는 강론 파트에 계속 연결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죠. 자,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자, 소유권 무슨 등기일까요? 보전 등기죠. 보전 등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자기가 외워서 푸는 것보다도 이해해서 한번 풀어봐요. 자, 이렇게 이제 출제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외워서 푸는 사람은, 외워서 푸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요. 이해해서 푸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언시취득. 이해됐어요? 언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그러면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 고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문제를 풀었으면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외워서 푸는 사람은 더 대단할 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눈 감아가면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외워서 푼 사람은 자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배운 걸 사용해서 써먹는 사람 더 엑셀런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메타 기출문제.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봤으면 기출문제를 지금 뭐예요?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돼. 통째로. 30회 기출문제네. 자, 30회 기출문제로서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다음 중 틀린 설명을 골라라. 이게 1번 지문에 출제됐네.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자를 기록한다. 어때? X. 1번 나왔으면 1번 턱 찍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30회 때 우리에 출제된 거고. 그러니까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매년 직간접으로 해서 기록되고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가로 2번에 무슨 사항?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211페이지, 212페이지 이제 뭐예요? 5번. 첨부 정보 212페이지.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것도 이해를 해요.
자, 첨부정보 그러면 뭐예요? 첨부정보 요거만 보면 뭐라고 자꾸 나오느냐? 요거만 보면 큰일 났다. 안 해왔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해서 풀어요. 그러면 첨부정보 가로 열고 이렇게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서류. 자, 서류는 그러면 첨부정보와 관련돼서 첨부정보를 똑바로 첨부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고리표를 붙여서 29고 9호라고 써요. 9호로 각하게 되고요. 이제 5고 이제 하나씩 뭐예요? 반복 교육이 되네. 5는 방식. 그럼 9호는 서류. 서류를 똑바로 첨부해야 되는데 똑바로 첨부하지 않으면 몇 호로? 9호로 각하게 돼. 1호 가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5호 항식, 5방. 9호는 서류야. 서류.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먼저 읽어봐요. 저는 인감증명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인감증명을 보는 순간 읽어봐요. 서류네.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 그럼 4개월짜리를 첨부해서 등기한이 몇 호로 각하해? 9호.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이걸 키워주는 거예요. 안목을 키워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인감증명을 인감증명으로 읽으면 이거는 실력이 안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인감증명 뭐를 읽어야 돼? 서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게 제공하죠? 그렇죠. 여기에다 써놔요. 등기 진정성 확보. 자꾸 작년엔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선생님 요 확보를 보장으로 자꾸 하니까 보장이 뭐예요? 자, 서류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개념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활용해 먹어야죠. 자,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권리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권리자, 그러면 요 특징은 뭐예요? 여기 이익.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 그러면 그 이익을 받는 자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이때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벌써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이걸 풀어내는지. 자, 매수인은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X. 좋아요. X라는 사람은 이제 된 거야. 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매수인이라고 읽는다. 등기관리자. 자, 인감증명 뭐의 서류죠.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때 X.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무슨 말씀?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왔다. 이 지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매도인도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맞죠? 읽어봐요. 의무자죠. 그렇죠. 의무자.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야. 매수인은 뭐가 될까요? 등기 관리자가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 이걸 그냥 이대로 읽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하면 여기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읽어봐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의무자 있어,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력으로 가는 업그레이드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7회 때 우리가 출제된 거야. 다음 중 아래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읽으면 안 돼. 이거는 무슨 신청이라고 해? 단독 신청. 그럼 결론적으로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로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모든 서류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누구 거 제공해 주죠? 의무자. 그러면 A적으로 권리자 제공한 게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 3개 정도만 숙제 주고 나머지는 의무자로 몰빵을 해줘야 돼.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걸 바탕을 까놓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서류 중에 뭘까요? 그게 영수증이야. 오른쪽에 가봐요. 뭐가 나와 있죠? 등기필 정보.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대로 갖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제 봐봐요. 등기필 정보. 매년 출제가 되죠. 작년에 2.5점짜리고. 우리 등기필 정보는 서류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 줄 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필 정보 읽어봐요. 서류. 무슨 성을 확보? 정성. 그럼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옆에다 하나 써요. 1.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제공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서류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두 개의 논리는 당연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판결의안 등기.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으로서 원칙은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A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 요거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여기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성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아가요? 판결서를 받았죠. 그런데 판결서를 받았지 등기필 정보를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그걸 제공.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서 제일 또 우리가 1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예요? 9번이 출제된 게 뭐예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야. 그러면 30회 때 요 4번 지문이 출제가 됐네요. 4번 어떻게 줬어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려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어. 그러면 뭐 없어요. 없으면 어때요? 제작성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요. 제작성 X. 이게 바로 30회 때 2.5점짜리네. 5번 지문에 나와서. 자, 그러면 뭐예요? 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봐봐요. 자, 상속인 등기. 자, 상속인 등기, 강도, 공동. 그럼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상속인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거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유정. 자, 유정은 단독 공동. 그러니까 또 헷갈려. 유정은 뭐예요? 유공 자본하고 있잖아. 유정은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있고 수정자 등기 의무자 권리자죠. 그럼 유정은 반드시 뭘 제공해야 돼? 등기필 정보 제공. 그러니까 요 두 유정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보면 요걸 하나 잡음으로써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여기만 바뀌면 돼, 서류가. 여기 봐봐요. 여기 인감증명만 바뀌어봐요. 인감증명도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멸신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가 건물이 있어요. 전법을 땄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박스 안에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자, 거기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자, 214페이지 가로 4번에 한번 가봐요. 가로 3번에 무슨 서가 있어? 판결서 찾았어요? 두 번째 칸 뭐가 있어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 이번에 모 학원에 모의고사도, 모의고사 1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5군데 출제가 돼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판결에 한 등기를 원칙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예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엑깃을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놓고. 자, 등기법은 읽는 순간 비극이 시작돼. 비극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꾸 감각을 익혀나가야 됩니다. 애울 수도 없어요. 애울 수.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이렇게 감각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216페이지 가니까 4번에 읽어봐요.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한 서면. 그럼 여기에서 서류가 3개가 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아마 216페이지에 뭐예요? 딱 3개가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안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리 한번 해봐요. 자, 요 3개를 자기가 딱 원리를 기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계약서, 농지취득장병명, 토지거래과정. 이렇게 해서 요 3개. 작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또 30회 때 한 개 지문으로 들어가죠. 얘네들은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파트 가서 관련 지문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이제 봐봐요. 금융계약서 그러면 벌써 마음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걸 애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나오면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토지거래과정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 많은 것을 다 어떻게 올려버려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 돼.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금융계약서에서 그러면 기준.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어디가 키워드? 계약. 요거는 취득. 요거는 뭐예요? 거래. 그러면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요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봐봐요. 금융계약서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원칙 뭐예요? 계약해야죠. 자, 계약이 이제 무사 통과가 돼서 그러면 2단계로 가야 돼. 2단계 뭐를 확인하라? 자,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라. 자, 2단계를 거쳐가면 3단계 부동산을 확인하라. 자, 부동산이 통과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토지와 건축물 매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려기 위해서는 요 단계별로 거쳐가서 마지막 요 끝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뭐의 대상이 된다? 금융계약서의 대상이야. 자,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그러면 제1단계 뭐부터 봐야 돼? 계약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또 하나는 자, 법원을 통해서 자, 응고피고가 있는데 이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소송사위가 벌어질 수 있어.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뭐 서류 하나 때문에 짜고 원고하고 피고하고 짜고 고스톱을 친다고 고스톱을 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금융계약서를 면탈을 목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받아 소송사기로. 판결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판결서는 그러면 금융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럼 구멍이 뚫려 안 뚫려? 뚫렸죠. 그러니까 막아야 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A적으로 무조건 제출해야 돼. A적으로 그러면 A적으로 판결서나 그 조서, 판결서나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그러면 요게 이제 그러면 원칙이 A예요. A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래서 중개사법이라든지 자, 그러면 우리 공시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이거랑. 그럼 판결서, 조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판결서 항상 이야기해야 돼. 여기 뭐라고 나왔죠? 판결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판결세 그러면 자, 판결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판결이라 할지라도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뭐예요? 제출하여야 한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잡을 거,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가능합니까? 뭐예요? 좀, 자, 읽어봐요. 개소리. 자, 판소리.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연상 작업해야 돼요. 검인계약서가 나왔다. 개소리, 판소리. 일단 출발은 계약부터 출발하고, A 조건은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기증명이에요. 취득은 뭐예요? 취득은 계약이야죠. 자, 계약이면 다 제공해줘. 근데 유상이냐 무상 상관없어요. 그러면 유상 무상 플러스 여기도 소유권 이전이야 돼. 소유권 이전이야 돼.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끝났네요. 자, 토지거래가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가성이야. 그러면 대가성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유상이에요. 유상계약과 예약이 안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의 대상은 두 가지 권리밖에 없어. 뭘까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게 이제 훈련 과정이거든. 그럼 하나씩, 두 개 갖다, 세 개만 갖다 붙여보죠. 자. 자, 갖다 붙여볼까요? 읽어봐요. 다 가등기라고 읽으면 아직 실력이 안 붙어 있는 거야. 가등기는 예약이거든. 여기는 뭐예요? 계약, 탈락이네. 가등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은 어때요? 계약이 아니. 탈락, 그렇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 읽어봐요. 증여, 가볼까요? 읽어봐요.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다 통과. 증여는 뭐의 대상이다? 검인의 대상이다. 자,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죠. 요거 읽어봐요.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작년에 기출지문 한번 봐봐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농지 취득 자유증명을 제공한다. 그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정의는 뭐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읽어봐요. 무상 계약이네. 제공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가등기 상속 정의를 여기다 붙여볼까요?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제공해줘야 되겠네.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의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검인계약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토지 거래 과정이 나오면 우리 요 정도를 해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럼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는 거짓말 해야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성이 확보돼? 그럼 모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관공서 촉탁 등기네요. 촉탁 등기는 어떻게 관공서죠? 거짓말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읽어봐요. 진정성이 확보됐네.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체를. 근데 벌써 이제 보면 봐봐요. 지금 이제 요번 달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뭐예요?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검인계약서를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건지, 이걸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과목이 뭐예요? 몇 과목이? 6과목.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걸 외우고 있다면 지금 5월달부터 새로운 공부 방법을 지금 바꿔야 돼요. 요령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5월 기점을 해서 6월 기점에 지나가면 이제 그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월 말이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걸 요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면 요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결론은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그걸 좀 판단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웠어요.
지었죠. 지었으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가민계약서 원칙,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A적으로 판결서, 거저서는 반드시 제공한다. 농지 취득자격증은 계약이죠. 유상, 무상,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네. 자, 그러면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증은 대가성, 유상, 계약과 예약. 그러면 소유권과 무슨 건? 지상권. 그럼 19회 때 볼까요? 자, 임차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4번 질문에 임차권 설정 등기 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한다. 어때? X.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몰라서 틀리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까먹어서. 우리 형님님들은 창피할 게 없어요. 무조건 뭐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자, 몇 번 정도를 우리가 해야 돼. 정상적으로 한다면 몇 번을 해야 돼? 연세 때. 저는 60이에요. 그러면 60번을 반복해야 돼. 저는 23세예요. 그러면 25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평균 뭐의 반복이 25번을 해야 까먹고 틀리고 까먹고 틀리고 까먹고 틀리고. 그러면 몇 년이면 다 돼요? 5년이면 다 돼.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들어서. 5년이면 다 돼요. 5년이면. 봐봐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들어요? 5번 정도가 반복이 되거든. 5번. 진짜요. 5번이면 다 반복이 되니까 봐봐요. 5, 25, 몇 번? 25번. 그러니까 5년을 버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을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합격하려고 애를 써서 뭐에 바쁜 거지. 5년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해요. 느긋하게 하면 돼요. 느긋하게. 자꾸 건강을 상실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냄새 맡아놨다.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220페이지 가서 6번을 한번 읽어봐요. 6번.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또는 뭐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찾았어요? 7번 한번 읽어봐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면 6번하고 7번에 공통점이 있어. 자, 그러면 아마 분명히 자 221페이지에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뭔가 하나 적혀져 있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해를 해봐요.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자, 요 세 개가 왜 자주 출제되는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주소 증명정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그럼 뭐예요? 자인이죠.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죠. 자, 여쭤보면 뭐예요? 갑자기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있는 거야, 또. 물론.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법인이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법인 등이죠.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생각을 해놓고, 자,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안개하고, 이해를 하고 안개하면 덜 까먹는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이 카페한테 집을 팔았어요. 요 사람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요 사람은? 자, 의무자라면 이미 등기부에 기록돼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요 사람은 벌써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주소 증명정보가 기록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 거? 매수인가? 매수인이 뭔데?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얘는 권리자들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통상 모든 서류는 누구 거 제공해 주죠? 의무자. 그러면 이 권리자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뭔데? 권리자.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 정말 또 이렇게 이제 짜증부터 내요. 자, 그럼 봐봐요. 무슨 정명이에요? 주소 정명 정보.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밑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읽어봐요. 말소는 뭐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법이 재미없다는 것은 아직 무슨 의미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등기법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는 겁니다. 진짜 재밌어. 그러면 봐봐요.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그럼 빨리 풀으니까 미리 한번 찾아놓자고. 자,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변경은 그러면 객체의 변동이자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 변동이자 주체의 변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읽어봐요. 말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변경과 말소는 읽어봐요. 결론.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죠? 미리 찾아놓는 거야. 미리 찾아놓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요거,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그러면 이거는 외워야 되는 애요. 이거는 벌써 없이 외워야 되겠네. 어디에서 부여해 주는지. 그러면 요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여기 옆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애가 빼앗아.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취득세예요, 양도세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 이 사람은 양도세, 국세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세금 부과 문제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권리자도 제공하고 의무자도 제공해주는. 그래서 의무자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벌써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언제? 선생님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27회 때. 그렇죠. 27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하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중개 이제 보험자들이. 제가 이제 집을 팔으러 갔어요.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뭐라고 해요? 계약서 면서. 당신도 다음 주에 주민등록등본 떼오세요. 다음 중 떼오세요. 저 매도인인데요. 저 매도인인데, 저 매수인인데요. 그러면 저 매도인인데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오세요. 이렇게 하면 있어 보여. 근데 왜 떼오라? 그러면 봐봐요. 법무사가 그러면 봐봐요.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봐봐요. 당신도 떼오고 당신도 떼오세요. 그랬더니 법무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똥파리가 날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주소 증명 정보는 이게 징세합헌 차원에서 과거에 했거든. 근데 지금은 다 제공하라고 그러거든. 뭐예요?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옛날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등록 매매세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14년에 법이 바뀌어서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다 제공해요. 왜 그러면 요때는 다 바뀌었을까요? 너 등기해줘야 되니까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까? 권리자가.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221페이지 2번에 가봐요.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번 달에 한번 외우고 또 까먹자고.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찾아서요. 국가지방국제기관 외국정보는 어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법인은 법자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주. 그래서 법주라고 좀 외워요. 경주 가면 뭐가 유명해? 법주. 그렇죠. 자, 제2국민은 어디에? 제하고 대를 동그라미. 제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애자 동그라미. 출입국 출자. 아웃도 외출. 그렇죠. 외출.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시험 출제원이 누굴까요?
등기간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지가 부여하는 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법인하고 재외국민 요 두 개가 진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외국민 그러면 제대 그러면 대법원 소재지 간헐 등기소 등기간 법인은 법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간헐 등기소 등기간 우리 객관식이 주관식이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그러면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뜨고 해야 돼요? 눈 뜨고 해요. 눈 뜨고 해요. 자주 읽어놔서 눈 뜨고 읽으면 돼. 우리가 주관식이면 눈 감고 끝까지 다 외워야 되지만 객관식이니까 지문에 등장하니까 그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여기에서 2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거기 다만이라고 나와 있죠. 다만은 원칙이에요. 예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보이네. 그러면 등기 의무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되는 거. 거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걸 제한 나머지는 통상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